자,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뭐, 방정식 활용을 할 때, 잘 들어봐. 1차 방정식 활용을, 지금 식수형 중요한 게 아니야. 쌤 봐. 1차 방정식 활용을 할 때, 대개의 경우는 물어보고 있는 것을 X로 놓으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퍼센트를 따지면, 한 90% 정도는 물어보는 걸 X로 놓으시면 돼. 나머지 10%는 물어보는 걸 X로 놓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떨 때 물어보는 것을 X로 놓느냐,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 그게 좀 특별한 경우지. 어떨 때 물어보지 않는 것, 다른 것을 X로 놓느냐,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물어보는 걸 X로 놓으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뭘 물어보지? 지금 뭘 물어봐? 연필. 한 자루에 가격이지. 그걸 X1이라 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연필 한 자루, 연필하고 또 뭐 삽니까? 노트 사네요. 노트 한 거는 얼마래요? 800원이래요. 그런 다음에 5,000원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받았다?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라는 겁니까, 가격이? 700원이요. 아니요. 5,000원을 지불했는데 거스름돈을 700원 받았으니까 전체 내가 물건 산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4,300원이라는 겁니다. 자, 물건 산 금액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필 한 자루에 얼마야? X1이야. 몇 자루 샀어? 5X1. 5자루 샀어.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럼 연필 5자루의 가격은 5X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5자루인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자, 한 자루 줄 때마다 X1요. 한 자루 또 받고 또 X1요. 한 자루 받고 또 X1요. 한 자루 받고 또 X1요. 또 X1요. 자, 아주머니 이만큼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5X 할 거야? 아니면 X를 몇 번 더 할 건데? X를 몇 번 더 하지? 5번. 얘는 X를 5번 나온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걸 약속했잖아. 맞아요? 2 곱하기 3이 뭐라고요? 2를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뜻이니까 X를 5번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5X가 되는 게 맞지? 두 번째, 또 뭐 사니? 노트는 몇 건 사기로 했어? 노트 한 건 가격이 얼만데? 800원이요. 이게 다 아니겠어? 이게 전체 이 금액이 얼마라고? 4,300원이다. 되겠습니까? 물론 얘는 바꿔 쓰는 게 좀 더 이쁘겠지? OX라고 쓰는 게 더 이쁘겠지?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식을. 쌤, 저는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요. 문제에서 거스름돈은 700원이었으니까 거스름돈 계산해보자. 거스름돈은 어떻게 하니? 전체 돈에서 물건 가격을 빼면 돼. 그지? 근데 물건 가격이 얼마냐면 노트 5건, 한 건에 X1인데 5건을 샀으니까 5X1 플러스에 노트 한 건 800원. 이게 전체 구입금액이야. 그러면 5,000원에서 물품 구입금을 빼면 그게 뭐지? 거스름돈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시든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계산 안 할게요. 계산할까요? 아니요. 5x 넘어가 4,300원에서 800원 빼. 네. 그럼 얼마지? 3,500원. 그럼 x는 5로 나눠주면 얼마야? 700이네.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돼? 700원 이렇게 써야 돼. 봐봐. 활용 문제를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이 채점하면 당연히 깎아버릴 거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지? 한 자리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700원이라고 대답해야 돼. 근데 여기서 풀이를 끝내버려. x = 700. 내가 x값을 물어봤어? 아니, 출제자는 한 자루에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한 자루에 700원이면 대답을 해야지. 맞아? 미래 이번 한번 풀어봐. 자, 어떤 미술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700원. 에이. 이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어린이는 400원. 네. 입니다.
자, 그런데 네. 이 미술관에 입장한 사람 수가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전체 몇 명이래요? 45명이요. 45명이야. 자, 그런데 입장료 얼마 나왔지? 27,600원이 나왔대요. 뭘 물어보고 있어? 어른 몇 명이냐? 맞아? 네. 그래서 어른을 X명이라고 할게. 그러면 어린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어. 45 빼기 X. 그렇지? 전체 45명에서 어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린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45 전체 45명에서 어른을 빼면 돼. 그 나머지는 어린이일 거니까. 표현할 수 있겠어? 네. 돼? 자,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자. 어른 한 명에 700원이야. 근데 X명이래. 700. 그럼 700을 X번 더해야 되겠지. X명이니까. 그럼 몇 X야? 700X야. 이게 어른의 요금의 전체 합이야. 어른이 한 명이면 700원 내면 되고, 어른이 두 명이면 1,400원 내면 되고, 어른이 세 명이면 2,100원 내면 된다고. 어린이는 몇 명일까? 얼마일까? 어린이들의 합은. 이거 두 개 뭐하면 되는 거지? 900원. 곱하면 되는 거지. 어른도 어른의 전체 요금은 두 개 곱한 거니까 어린이도 전체 곱하면 돼. 즉 400원을 이만큼 더해야 된다고. 400원에 가려고 45-x가 전체 어린이 요금의 합이야. 이게 어른 요금의 합, 어린이 요금의 합. 두 개 더하면 전체 요금 얼마인데? 27,600원이다. 이게 답이야. 이해되겠어? 네. 이해되겠어? 네. 어른 요금의 합, 어린이 요금의 합, 두 개 더한 건 전체 요금. 이게 27,600원이다.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쉬운데. 되겠지? 자, 4번으로 갈게. 자, 뭘 물어보죠? 한 학생에게 5자리씩 주면 몇 자리가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봐봐.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 한 학생에게 4자루씩 주면 몇 자루가 남는다? 24자루가 남는다. 한 학생에게 4자루씩?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뭘 X로 넣어야 될까? 학생이니까. 학생 수를 X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학생에게 4자루씩이면 몇 자루 나눠준 거지? 4X자루 나눠준 게 되는 거거든. 돼요? 네. 맞아? 그랬더니 전체 연필수가 첫 번째 힌트에서는 한 학생에게 4자루씩 노란색 가자. 한 학생에게 4자루씩 몇 명에게? X명에게. 그러니까 4X자루를 나눠준 거야. 한 명이었으면 4자루가 필요한 거고 4자루 나눠준 거고 두 명이었으면 8자루 나눠준 거고 세 명이었으면 여기 30원 넣으면 12자루 나눠준 거고 X명이면 4X자루 나눠준 거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눠준 연필수지. 그럼 몇 자루 남았다? 24자루가 남았다는 거야. 맞아? 이게 전체 연필수야. 나눠준 거, 남은 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연필 숫자라고. 이해돼? 이해돼? 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6자루씩 나눠주면 몇 자루씩? 6자루씩. 그럼 몇 개 나눠준 거지? 6X개 나눠준 거야. 한 사람에게 6자루씩 X명이 나눠주면. 맞아? 부족하대. 몇 자루가? 몇 자루가 부족하대? 6자루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연필수는 이거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몇 자루 작다고? 6자루가 작다라는 얘기야. 이게 내가 가지고 온 연필수라고. 내가 가지고 온 연필수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최초에 가져온 그 동일한 연필수이기 때문에 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4자루씩 주면 24자루가 남았어. 그러니까 나눠준 것과 남은 걸 더한 게 전체 내가 준비한 연필 숫자인데 그 연필 숫자를 한 학생에게 6명씩 줬더니 그럼 몇 자루 준 거지? 6X자루 준 거라고. 근데 이거보다는 작았대. 몇 자루가? 6자루가 작았대. 왜? 그래서 부족했다고.
그래서 6자로 부족했다고. 얘보다 6자로 작아서. 연필 숫자는 내가 가져온 연필 숫자는 6x보다 6이 작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1차 방정식이지. 자, 이거 풀어볼게. 넘어가면 몇 x?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0. 인정? 보지도 않고 인정이야? 넘어가면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0. x는 얼마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나누면 15. 그래서 15명이었어. 맞아? 근데 물어보는 게 몇 명이었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연필 숫자는 얼마지? 연필? 연필 몇 자루였니? 여기에 대입하든지 얘도 연필 숫자고 얘도 연필 숫자야. 편한 데 대입하시면 돼. 어디 대입할까? 여기 대입하자. 여기 15 대입하면 4 곱하기 15, 60이지. 60 더하기 24, 그러면 얼마야 얘가? 84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연필이 84자루였다는 얘기야. 근데 이 84자루를 몇 명에게 나눠주면? 5자루. 5자루씩 나눠주면 몇 자루가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전체 84자루에서 나눠줄게. 몇 자루씩? 5자루씩. 몇 명에게 나눠줘야 돼? 15명에게. 그럼 75자루 나눠줬겠네? 그럼 84에 빼기 75. 답은 몇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 문제의 유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부족 문제라고 합니다. 과는 남았다는 얘기야. 너 장난이 좀 과한데? 장난이 좀 넘치는데? 네.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한 거니까. 남거나 부족한 문제를 가부족 문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얘는 조금 정리를 할게요. 유형 정리를. 자,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다가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습니다.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잘 들어봐봐. 만약에 내가 제일 작은 걸 x라 놓는다면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1씩 커지는 거잖아. 1, 2, 3, 4 할 때. 그지? 1, 2, 3, 4, 5, 6, 7, 8 하면 1씩 커지니까 그 다음 자연수 뭐라 놓으면 돼? x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되고 그 다음 자연수 여기다 다시 1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작은 걸 x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셋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걸 x로 놓을 수도 있어요. 중간 걸 x로 놓으면 그거보다 앞에 있는 녀석, 하나 작은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x-1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녀석은 뭐라 표현하시면 됩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 작으면 빼기 1이고요. 더하기 1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속한 자연수니까 1씩 커지는 거니까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제일 큰 녀석은 x로 놓을 수도 있지. 그 앞에 있는 녀석은 x-1, 그거보다 하나 더 빼면요.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그래서 후보가 3개야. 근데 우리는 보통 뭘 쓸까? 가운데 거 씁니다.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뭐 하냐면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을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연속한 자연수의 합을 하면 얘를 계산하시면 이거 3개 더하시면 3x 플러스 3이야. 이거 3개 더하시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니까 얘는 3x야. 이거 3개 더하시면 3x 마이너스 3이야. 어느 게 제일 심플해? 그래서 가운데 거 써. 1번과 3번 쓴다고 해서 답 틀리게 안 나와. 똑같이 나와. 심만 조금 더 불편할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도 우리는 뭐에 제일 많이 쓸 거다? 제일 심플한 얘를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왜? 더하면 제일 간단하니까. 식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가운데 걸 x로 놓으시고 그 앞에 있는 자연수는 x-1, 그 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를 놓으시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쓰는 게 네가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또는 얘는 연속하는 자연수였고요. 두 번째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홀수 또 자주 나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학습을 해봤잖아. 어느 걸 X로 놓는 게 제일 좋아? 가운데를 X로 놓는 게 편해. 그래서 가운데 녀석을 X로 놓으세요. 근데 짝수나 홀수는 1, 3, 5, 7, 9 2, 4, 6, 8, 10 얼마씩 커지고 얼마씩 작아지니? 20 커져. 그지? 홀수 짝수는. 그럼 얘가 X이면 그 다음에 있는 홀수나 짝수는 2 커야 되는 거야. 2 큰 녀석일 거야.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녀석은 X-요.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 역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푸시면 세 개 더하면 얼마지? 플러스 2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역시 3X가 돼. 식이 간단하다고.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오케이. 문제 봅시다. 7번입니다. 자, 7번 봤더니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연속하는 세 정수래.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놓을 거다? 가운데 녀석은 X로 놓을 거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정수는 하나 작은 녀석일 거고 그 다음 정수는 하나 큰 녀석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세 개 더하시면 얼마라고? 이거 세 개 더한 게 얼마라고? 108이라고. 아니 195라고. 이게 끝이야. 맞습니까? 다 더하자. 좌변 다 더하면 얼마지? 3x. 우변 얼마야? 195. 맞아요? 그럼 x는 얼만데? x 65네? 그럼 답은 얼마야? 아니지. 66이지. 뭘 물어보는데? 가장 큰 정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얘가 가운데 거 x로 나왔잖아. 65, 64, 66. 이게 문제 조건 만족하는 연속하는 세 녀석 중에서 더해서 195가 되는 녀석이고 가장 큰 녀석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답은 66이라 대답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물어보는 걸 엑스트라 놓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자, 문제 한 면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이 있다. 가로를 몇 cm 줄이고 8cm, 세로를 얼마만큼 늘렸더니 x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얼마가 되었다. 그럼 할게요. 8cm를 줄이겠습니다. xcm를 늘릴게요.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는 8cm를 줄이고 세로는 xcm를 늘려서 새로운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그림 그리고 푸셔야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시고 푸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변의 길이는 얼마야? 원래 얼마였는데 가로가? 15였는데 8 줄였으니까 이거 얼마인데? 7cm. 전체 세로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짬뽕하는 거니까 얼마지? x 플러스에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거 맞습니까? 가로는 7, 세로는 x 플러스 15. 이게 이 직사의 넓이인데 직사의 넓이가 얼마가 되었다? 140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변의 길이가 세로변을 몇 cm 늘렸었냐 물어보니까 네, x가 답이 되겠네요. 이거 풀어서 x를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산해도 5가 답이네요. 그지? 넘깁시다. 읽었습니까?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나이는 이 문제보다는 책에 있는 문제가 나은 것 같은데, 두 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머니 나이가 몇 세입니까? 36세. 그 다음에 아들 나이는 얼마죠? 아들 나이는 13세.
맞습니까? 자,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될 때 아들 나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때 나이를 물어보고 있는 걸 S년 후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한다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럼 X년 후에 어머니 나이 얼마가 되죠? 어머니 나이 얼마죠? 36 플러스 S가 되겠죠? 맞아요? X년 후에 아들 나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3 플러스 S가 될 겁니다. 근데 뭘 만족해야 됐습니까?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 몇 배가 되라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게 몇 년 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풀어봅시다. 36 플러스 X는 분배법칙 26 플러스 2X X 5변 넘길게요. 상성 4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을 거예요. 넘어가 얼마 되지? X 넘어가 얼마 되겠습니까? 10 4변 5변 뒤집으세요. X는 얼마는 얘기죠? 10 몇 년 후에 그게 만족한다는 겁니까? 10년 후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물어보면 몇 년 후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머니 나이를 구하랬으니까 10년 후에 어머니 나이 몇 살입니까? 30 아니 40 46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책에 있는 966번 풀어봐. 책에 966번. 자,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이 44살이고 10년 후에 자, 보자.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써야 돼?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 어떻게 써야 돼? 몰라. 현재 아버지 나이 X잖아. X요. 그럼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써야 돼? X 더하기 10. X 플러스 C로 쓰면 되지.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대 네. 딸의 나이의 3배가 된다. 딸의 나이 어떻게 써야 돼? 44 빼기 얼마? X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맞아? 다시 봐. 집중해.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딸의 나이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맞아? 이거 맞아 틀려? 딸도 1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쓰면 틀려. 알겠어? 이거 조심하시면 돼. 이게 나이는 조심할 포인트 딱 하나야. 다시 봐봐. 문제 봐. 잘 봐. 문제 보면 문제 봐봐. 다 책 봐. 첫 번째 줄 마지막이야.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의 사실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딸의 나이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틀려온다고. 알겠어? 10년 후에는 아버지도 수식을 하는 거고 딸도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10년 후에 여기 10을 더해야 돼. 10년 후에 44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0. 10년 후에 딸의 나이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후에란 단어가 아버지도 수식을 하는 거지만 딸도 수식하는 거고 이게 대전제라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알겠어? 나이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먹는 거야. 아버지가 먹고 나는 안 먹어? 그건 좀 이상한 세상이야. 알겠어? 같이 먹고 같이 미래로 가고 같이 과거로 가는 거야. 알겠어? 간혹 가다가 아버지만 나이 먹고 나는 나이 안 먹을 때가 있어. 그때는 반드시 이래. 잘 들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잡아? 이렇게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식을 세우려면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현재 딸의 나이에 3배가 된다는 현재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단어가 없으면 같이 나이를 먹고 같이 과거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 이거 한글 그대로 읽으면 빨간색이 맞을 것 같거든. 진짜예요. 그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계속 노란색으로 식을 세우다가 빨간색 식 세운 이유가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 나이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알겠니? 돼요?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음. 자, 이제 고속시야. 네. 고속시할 유형이 좀 많아. 23번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네
35번 유형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섯 개, 여섯 유형이네. 갑니다. 일곱 개네, 일곱 개. 자, 17번 가야지. 23번이 아니고 17번. 자, 문제 볼게요. 현정이 앞에 좀 쉬워. 아, 이건 아니? 이건 알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뭐 남았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구구단처럼 튀어나와 있다고? 이걸 또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현정이는 네, 쓰고 있군요. 빨리 쓰세요. 됐나요? 자, 현정이는 명절에 아빠 차를 타고 시속 80km로 큰 집에 갔다가 1시간 놀고 돌아왔더니 5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집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 있어 놓자. 단위는 킬로미터, S킬로미터 놓자. 집, 큰 집.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갈 때 올 때 속력이 시속 80km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시간 놀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어보자. 전체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렸지? 전체 걸리는 시간은 5시간. 5시간. 자,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야. 간다. 가는데 걸린 시간. 2시간. 아니지. 왜요? 가는데 걸린 시간. 아니지. 가는데 걸린 시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그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80분의 S야.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라고. 속력은 80km로 갔고 거리는 Skm로 갔으니까 식으로 표현한다면 가는데 걸린 시간은 80분의 S야. 돼? 가서 몇 시간 놀았어? 1시간 놀았어. 이제 와야 되겠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역시 80분의 S야. 이게 전체 걸린 시간이야. 이게 5시간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해돼? 가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노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오는데 걸린 시간. 되겠습니까? 양변에 80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20번.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 사실은 제일 큰 덩치는 고속시가 제일 큰 덩치야. 알겠어? 고속시가 제일 유형이 많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했던 지금까지 했던 이거 앞에 나왔던 것은 사실 맛보기였어. 맛보기. 그게 어려운 게 없었잖아. 그치? 저 조금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지. (20번) 문제 읽어라. 쌤이 풀이를 설명을 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이해 못하면 말짱 황이야. 아, 그냥 쌤 문제 잘 푸시네, 이게 끝이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이 상황을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갑니다. 문제 이해하셨죠? 자, 제가 그림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니까 쌤처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시고 문제 푸시기 바래요. 알겠지? 어떤 놈들 보니까 귀찮다고 그림 안 그려? 대충 풀다가 포기해. 그럼 안 된다고. 알겠어? 쌤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늦을 것 같아서 속력을 P라는 지점의 속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 6km로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시속 10km로 바꿔서 전체 44분 만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물어보고 있는 걸 시속 10km로 간 이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걸 X라고 넣읍시다. 그럼 얘야 시속 6km로 간 이 거리는 얼마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아? 시속 6km로 6. 전체에서 이걸 뭐 하면 돼? 빼요.
빼면 되겠지. 그럼 얘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6 마이너스 x 킬로미터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이게 돼? 전체에서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제가 될 거니까 말이야. 괜찮았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야. 시간 뭐라고 했지? 속력분의 거리야. 됩니까? 네. 갑니다. 잘 봐. 끝났어 이제. A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를 분수로 봐. 6분의 6 마이너스 x. 돼? 네. 6분의 6 마이너스 x. 플러스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시속 10km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래서 얘를 분수로 봐. 얼마? 속력분의 거리? 6분의 x. 6분의, 어? 10분의 x. 10분의 x지. 이게 전체 걸린 시간이야. 이게 몇 분이다? 44분이다. 그래서 이게 44분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쌤이 왜 빨간색 썼을까? 틀렸나 보죠. 틀렸어요. 모든 단위는 뭘로 맞춰야 돼? 속력 단위를 맞춰야 돼. 지금 속력 단위 뭐지?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고 잘 들어야 돼. 허하워.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를 쓰고 시간 단위 뭘 쓰고 있어? 아워를 쓰고 있어. 시를 쓰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 44를 쓰는 순간 전체 몇 시간 걸렸다는 거야? 44시간 걸렸다는 얘기야. 지금 44시간 걸렸어? 아니지, 44분 걸렸지. 맞아? 이게 고속시 문제의 가장 기본이야. 모든 단위를 뭘로 맞춰준다? 속력 단위를 맞춰준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 하셔야 돼? 10분의 4. 얘를 바꿔주셔야 돼, C로. 그럼 얘를 나누기 얼마 하셔야 돼? 60을 하셔야 돼. 분을 C로 바꾸는 방법은 나누기 60을 하는 거야. 돼요? 약분 치면 이거 얼마야? 4로 나누자. 15분의 11시간이네.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 44를 적어. 그게 틀려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기본이야. 항상 고속시 문제를 풀 때에는 속력 단위로 단위를 맞추고 있는지 항상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23번 문제 읽어라. 갑니다. 자, 등산하는 문제야. 그지? 근데 등산하는 문제도 속력이 바뀌는 문제야. 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빠를 거 아니야, 보통. 중력을 거슬러 가는 것보다. 맞아? 네. 내려올 때 좀 더 빠르지. 그럼 이 문제는 얘야, 봐봐. 이 문제는 똑같아. 속력 바뀌는 문제가 똑같다고. 중간에 속력 바뀌는 문제가 똑같다고. 그럼 얘 뭐 하면 돼? 똥침 하면 돼. 이렇게. 똥침 딱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 똑같은 거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유형이라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 S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온 거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보통은 얘기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올라간 그 거리를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내려온 거리도 뭐라 놓으면 되겠어? 올라간 그 길을 따라 내려왔으니까 x 킬로미터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더 문제가 이쁘게 되려면 올라간 그 코스로 내려왔다는 언급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얼마 걸렸지? 2시간 반. 그럼 얘는 2와 2분의 1시간 걸린 거잖아.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가분수 고치면 얼마지? 2분의 5시간 걸린 거야. 자, 갑니다.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는 알겠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는 알겠지? 속력분의 거리, 분수로 이걸 했잖아.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2분의 x.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분수를 읽어. 이 바를 보고 3분의 x. 이게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다? 2분의 5시간이다. 26번이야. 문제 읽어봐. 갑니다. 가요. 조금 중요해. 이 문제 시험 자주 나왔거든, 예전에. 이게 뭐냐면,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런 거였어. 상황이 아침에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어. 근데 신발 주머니 안 들고 왔네?
그래서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아 저 신발 주머니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어. 와. 알겠니? 알겠으니까 쫓아가서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근데 쫓아가서 만나는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야. 자, A, B. 누가 먼저 출발해? A요. A가 출발해. 갑니다. 잘 봐. 상황을 이해하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A 출발했어. 몇 분 뒤에? 30분 뒤에 B가 출발하는 거야? 그럼 누가 빨라? 그리가 좁혀지겠지? 만났어? 안 만났어? 왜 못 만났어? 간다. 만났어? 아니요. 왜 못 만났어? 그럼요. 만났어? 왜 만났어? 아까는 왜 못 만났고 지금 왜 만났어? 그걸 알아야 돼. 그 차이점 알아야 돼. 아까 왜 못 만났어? A가 움직인 거리하고 B가 움직인 거리가 같지 않아서 못 만난 거야. 같으면 만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아, 쫓아가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이동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야 만난다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그 사람 언제 만납니까? 이동 거리가 같아지는 그 시간을 구하는 거야.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같아지는 그 시간을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 자, 가봅시다. 뭘 물어보죠? 그 X 놓을 건데. 뭘 물어보지?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맞아? 그럼 10분 후에 만나면 B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지. 1시간 뒤에 만나면 1시간 뒤에 만나면 B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지. 이거 물어본 건 B의 이동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B의 이동 시간, B의 이동 시간을 X 시간이라고 얘기하자. 선생아, 몇 분 후에 만나려고 하는데 X 분이라고 해야지. 아니에요. 단위 맞춰야 돼. 모든 단위는 속력 단위에 맞춰야 돼. 이게 답을 안다면 시간을 분을 고치는 것은 곱하기 60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X 시간을 넣는 게 맞고, 그렇다면 B의 이동 시간은 얼마일까? 얘가 30분 먼저 출발했지. 네. 그럼 얘가 1시간 움직였다면 얘는 30분 먼저 출발해서 1시간 반 이동을 했을 거야. 얘보다 항상 이동 시간이 30분이 더 클 거니까 X 플러스 얼마? 2분의 1 시간 동안 이동을 한 거라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네? 한다. A의 이동 거리.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거리는 잠만요. 거리. 쌤, 대답 안 아. 하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네. 그래서 A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5의 X 플러스 2분의 1km야. 이게 A의 이동 거리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B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 10x요. 10x야. 이게 두 개가 어떨 때 만나는 거야? 같을 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아지는 그 x를 찾자는 거야, 지금. 저기 같아지면 만날 거니까 말이야. 돼? 그래서 시간 어떻게 쓰면 돼? 10x는 5x 더하기 5의 x 플러스 얼마? 2분의 1이 10x. 이게 만족하는 그 x를 찾자는 거야. 이게 답이야. 중요하다, 이거. 근데 이거 애들 잘 못해. 따라가는 맞는 문제 잘 못해, 애들. 앞에 저런 거 잘해. 저런 거 잘하는데 이게 좀 더 어려워하더라고. 알겠어?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 아까 쌤 기억나? 만났어? 왜 못 만났지? 이동거리가 달라서. 맞아? 네.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이동거리 같아야 돼. 그래서 이동거리 같아지는 그 X값을 구하는 거라고. 되겠어? 그게 이 따라가서 만나는 문제의 포인트야. 29번 문제 읽어라. 네. 자, 종훈이, 지은이가 있는데요. 사이 거리가 1200m래. 그런데 종훈이는 1분에 60m, 분속 60m. 자, 그 다음에 지은이는 속력이 얼마지? 1분에 40m. 분속 40m로 걷는데. 네. 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만난 지 얼마 후에 만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네. 이런 거지. 야, 우리 지금 만나. 뭐 당장 만나. 이래서 출발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꼭 반칙하는 놈도 있어. 이제 출발한다 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머리 감아. 그럼 안 되는 거지.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럼 배신이야. 그래서 한다. 잘 봐. 포인트야. 출발합니다. 만났어? 아니요. 만났어? 이 누구냐? 만나냐고. 아니요. 만났어? 아니요. 만났어? 이 정도면 만났지 않을까요? 아직 만나지 않았어. 자, 이런 만난 거야. 그럼 아까 왜 못 만났고 지금 왜 만난 거야?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거리의 뭐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200이 안 돼서 1200이 안 돼서. 만나는 시점은 두 사람의 이동 거리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떨어진 거리가 되어야 만나는 거야. 알겠어? 네. 돼요? 두 사람의 이동 거리 합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1200이 되어야 네. 그래 만나는 거라고. 이해돼? 네. 이동 거리는 자, 시간이구나. 물어보는 게 뭔데? 속력분의 거리. 아니 물어보는 게 뭔데? 언제 만나느냐? x분 후에 만난다 하자.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네. 속력은 60, 네. 시간은 x. 네. 그럼 몇 x? 60분의 x. 60x. 지연의 이동 거리는 속력은 40, 시간은 x. 그럼 몇 x? 40x. 그럼 식은 60x 더하기 40x가 얼마? 1200. 이 되면 만나는 거라고. 두 사람의 이동거리 합이 떨어진 거리가 되면 그때면 만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이건 뭐였죠? 두 사람이 이동거리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얘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이 떨어진 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들은 기억하셔야 돼. 네.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니까. 네. 자, 32번. 자, 기차 문제야. 네. 자, 기차 문제인데 얘는 포인트를 좀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자, 통과 문제. 기차가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하는데 얼마가 걸린다? 라는 힌트가 나올 거야. 터널 통과하는데 얼마 걸린다? 또는 다리를 통과하는데 얼마 걸린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차의 이동 거리가 기차의 이동 거리가 기차의 길이 플러스 구조물의 길이야. 여기서 말하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터널 아니면 다리일 거야. 두 개밖에 안 나와. 터널이거나 또는 다리거나. 기억하셔야 돼. 이게 포인트야. 물론 그냥 외우라 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문제 읽어라. 자, 2460m 터널이 있는데 길이가 540m 기차가 몇 킬로미터 속력으로 가야 2분 동안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니? 네. 자, 그럼 기차가 말이야. 저기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부터 시간 재는 겁니까? 아니, 내가 봐봐. 이 터널을 통과할 거야. 내가 뛰어서 통과하는데 이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리는 시간 재 거야. 그럼 뛰어서 어디부터 시간 재야 돼? 여기 입구부터 시간 재는 게 맞지? 맞아? 겁나 뛰어나서 딱 타차할 때 눌러서 그 사이에 얼마 분 걸리는지 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기차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 네. 머리가 들어서는 이 순간부터 시간 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꼬리가 나오는 이 순간까지 시간을 재는 거라고. 그래서 기차가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2분 걸렸다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이 기차가 이만큼 이동하는데 2분 걸리는 기차입니다라고 속력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돼요? 네. 그런데 이 기차의 길이가 얼마나 하고 있어? 540이요.
540. 네. 그러면 이 기차는 잘 봐. 꼬리부터 꼬리까지 잰다면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게 540이고 이게 2460m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지? 3,600이에요. 540 플러스 2460m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기차의 이동 거리는 네. 기차의 길이 네. 플러스 구조물의 길이라고.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기차의 이동 거리라고. 갑니다. 자, 기차 문제인데 기차는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게 있을 거야. 뭐였어? 이동 거리가 기차의 속력 아니 기차의 길이 플러스 구조물의 길이가 기차 이동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기 노트 꺼내시고요. 그죠? 맞아? 문제 32번 들어갈게요. 자, 전체 길이가 540m인 기차가 있는데 시속 Xkm 속력으로 246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나오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젠장할. 왜 젠장이라 했을까? 얘들아. 너네들은 문제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와? 모든 단위는 속력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속 Xkm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다 바꿔야 되고 시간 단위는 아워로 바꿔야 돼. 그래 봤더니 540m는 0.54로 바꿔야 되고 2640m는 2.646으로 바꿔야 되고 2분은 시간을 바꿔야 되니까 30분은 1시간을 바꿔야 돼. 일단 그것 때문에 쌤이 일단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지? 어쨌든 가보자고. 자, 기차가 이거 통과하는 데인데 이 거리가 2460m지. 킬로미터 고칠 때는 나누기 1000을 하는 거잖아. 고나 약분되고 2로 약분할게. 2로 약분하면 50분에 123 이렇게 되겠다. 그지? 네. 그래서 이거 50분에 123km야. 그리고 기차의 길이가 540m니까 1000분의 54 1000분의 540 그럼 100분의 54 100분의 54이면 소수로 할 거랬나 그냥? 그럼 얘는 얼마지? 50분 27 50분 27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통과하는데 30분에 1시간이 걸렸대. 모든 단위는 속력 단위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기차가 이거 통과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 거야? 기차가 터널에 머리를 들어서는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꼬리가 나오는 이 순간까지 센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통과하는데 얼마 걸렸습니다 라는 힌트는 이 기차가 2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습니다라고 이동 거리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사실 속력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였어. 2분 만에 저만큼 움직이는 기차입니다. 얼마만큼 움직였는데? 기차의 길이 플러스 구조물의 길이. 기차의 길이 플러스 구조물의 길이가 터널 문제에서 기차 이동 거리라고. 보다시피 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시면 50분에 두 개 더해? 150이야? 3km네. 이 기차는 2분 만에 3km를 움직이는 기차입니다. 라고 힌트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라고. 기차 문제는 항상. 무슨 알겠어? 속력을 구하래. 그럼 이 기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바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속력을 Xkm per hour 이렇게 얘기를 하자. 1차 반씩 세워야 되는 거니까. 다음 반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속력을 이렇게 놓는다면 속력 얼마지? X 곱하기 시간. 노란색 써줄게. 속력 얼마야? X.
곱하기 시간 얼마야? 30분의 1.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뭔데? 거리야. 얼마만큼 이동했어? 3km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한 답은 90km네. 속력이. 시속 90km라고. 이게 제 속력. 이 녀석은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에 또 나와. 기차 문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기차의 이동 거리는 뭐라고? 기차의 길이랑 구조물의 길이 두 개 더한 게 기차의 이동 거리라고. 기차의 이동 거리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 시간에 하자. 35번은. 뒤에부터 하자. 하자. 하고 갈게. 35번. 자, 이게 트랙 문제인데. 자, 트랙 문제는 포인트가 있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만나려면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한 바퀴가 되어야 만나. 만나기 위한 조건인데 반대 방향 갔을 때 반대 방향 갔을 때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어야 만나. 이게 포인트야.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누구랑?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 후 몇 분 후입니까? 라고 해서 X시간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낚으려고 계속 거리 단위, 속력 단위와 시간 단위 다르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시속을 주고 몇 시간 후냐 안 물어보고 몇 분 후냐 자꾸 물어보고 있다고. 자꾸 여러분을 자꾸 함정을 파고 있어. 항상 맞춰주셔야 돼. 이게 답이 나오면 시간을 분을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2분의 1시간이면 30분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4분의 1시간이면 15분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6분의 1시간이면 10분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알겠어? 일단은 모든 단위는 속력 단위 맞춰주셔야 되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지금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 가는데 몇 분 후에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거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해. 만났어? 만났어? 이래 만나는 거지. 어떻게 만나는 거야?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떨어진 거리가 돼야 만나는 거야. 맞아? 네. 맞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맞아? 네. 마치 여기 잘라가지고 봐봐. 얘를 잘라가지고 펼쳐버리면 이런 모양이 돼버려. 잘라가지고 펼쳐버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럼 봐봐. 간다. 출발한다. 만났어? 만났어? 아니요. 만났어? 네. 만났냐고? 만났어? 네. 아니요. 만났어. 왜 어떻게 만나는 거야? 두 사람이 뭐가?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어야 만나는 거야. 아까 왜 못 만났지? 빨간색 이동한 거리랑 파란색 이동한 거리가 전체 한 바퀴가 안 돼서 못 만나는 거야. 만나려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전체 호수 한 바퀴가 되어야 만난다고. 그래야 만나는 거야. 우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빨간색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8x야. 파란색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14x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한 바퀴 호수가 얼마지? 둘레가? 16km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16km가 돼야 돼. 18x랑 14x가 16이 될 때 만나는 거야. 자, 농도는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 공식을 알아야 되고, 자, 농도는 두 가지가 외워주셔야 되는 거지.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였어, 얘들아? 100분의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누구의 양? 소금의 양.
소금량 곱하기 얼마지? 곱하기 100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거보다 소금량 구하는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해. 이걸로 거의 방정식을 세우거든. 1차 방정식 하려면 거의 소금량 구하는 공식으로 식을 세워. 소금량 구하는 공식으로. 자, 소금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이야. 이게 소금량 구하는 공식이지.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예전에 문자 시간에 다 설명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죠? 37번에 비कर 좀 그리세요. 쌤처럼 똑같이.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8% 300g을 만들 거예요. 이때 5% 몇 g 넣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애써 놓읍시다. 근데 우리는 알아. 뭘 알아? 이거 두 개 섞었더니 몇 g 된다는 거? 300g이 된다는 거 알아. 그럼 이거 몇 g이지? 300 마이너스 Xg 하면 되지. 왜? 합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전체 300g에서 5% 빼버리면 나머지는 10%의 양이야. 맞아?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소금물 문제는 지금 여기 5% 소금물이 있어. 여기에 10% 소금물이 있어. 이 두 개를 하나의 큰 통에 이렇게 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Xg과 얘 몇 g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았더니 결과물이 8% 소금물 300g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300g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00-Xg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등식은 결국 어떻게 세울 거냐 봐봐. 여기에 소금 있지?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거야. 맞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공기가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잖아? 소금도 현미경으로 보면 소금 그 결정체가 보인다고. 녹아서 안 보일 뿐이지. 그럼 여기 안에 소금 결정체가 있을 거야. 소금 알갱이가. 여기에도 소금 알갱이 있을 거야. 그걸 여기에다 부었다고. 그럼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소금 알갱이들이. 여기 있던 녀석들이. 그 뭔 얘기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결과물에 있는 소금 양과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대로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어?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 Xg의 5%가 소금이야. 여기 들은 소금은 뭐라고? Xg의 5%라고. Xg의 5%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우리가? 100분의 얼마? 5X야. 이게 Xg의 5%야. 아니면 소금과 그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 양을 하시면 그건 좀 멍청한 짓이지. 그냥 Xg의 5% 하면 되지. Xg의 5%. Xg의 5%. 여기는 소금량이 얼마야? 300-Xg의 10%. 그럼 100분의 얼마지? 10에 얼마야? 300-X.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을 그대로 여기 넣었다고. 쌤, 넣다가 여기 좀 흘렸는데요? 죽는다? 그럼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없어. 그런 변수를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대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대로 여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의 양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안에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지? 300g에 8%. 100분의 8 곱하기 300. 이렇게 된다고. 이거 풀어주면 돼. 소금의 양으로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지? 소금은 도망 안 가니까 여기 있던 소금의 양과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 여기 결과물 소금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 그래서 40번 문제 읽으세요. 자, 5% 소금을 300g에 물을 넣었더니 2%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물을 몇 그램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고 있는 거 X 넣읍시다. 물에 Xg 넣도록 할게요. 그럼 얘야, 이거 몇 그램 되니? 300 플러스 Xg이 되겠죠. 두 개를 섞었으니까. 맞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쌤이 설명할 때 소금물 문제는 이게 섞기 전에 있는 소금물들이지.
섞기 전에 소금의 양과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은 여기 있는 소금량, 여기 소금량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소금들이니까 결과물 소금량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섞기 전에 여기 소금량과 결과물 소금량은 같아야 된다고. 이것도 합쳐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자, 얘도 그러면 그림을 좀 표현하면 5% 300g과 똑같은 얘기인데 물 Xg을 섞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치? 부어서 2%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얘 몇 그램 되겠냐면 얘하고 얘 부었으니까 전체 양은 300 플러스 Xg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소금량과 여기 있던 소금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그래서 등식을 세울 거야. 여기는 소금들 양이 얘의 소금량 같다. 되겠어? 그럼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어? 아니, 그게 바로 나와야지. 300g 5% 소금인데. 그지?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어? 100분의 얼마? 5 곱하기 300. 그지? 15g.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어? 없어. 그냥 물이야, 물. 생수. 엄밀히 말하면 농도 따지면 0% 물이야. 0% 소금물. 그냥 물이라고. 맞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량은 이만큼이야. 이게 다야. 여기 사실 소금 없었다고. 결과물 소금 얼마만큼 있어? 300 플러스 Xg에 2%.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얼마? 2 가로 열고 300 플러스 X. 이게 어떻다고? 같다고. 섞기 전에 소금의 양과 결과물 소금의 양은 소금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43번입니다. 자, 8% 소금물이 있대. 몇 그램? 300g. 여기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15%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섞어줬어. 두 번째는 소금물에 물 넣었어. 세 번째는 물 빼는 거야. 어떻게 물을 빼? 알코올 램프로 가열시켜가지고 물을 증발시키면 물만 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물을 빼는 거야.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증발시켜야 8%가 좀 더 짜지겠지. 증발시키면 15%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X가 노트로 가자. Xg 이렇게 노트로 할게. 그러면 이거 결과물 몇 그램 되겠어? 300g에서 Xg 날려버렸어. 그럼 몇 그램 되지? 그러면 300 빼기 300 마이너스 Xg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결과물 소금량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라고. 잠깐 니네 알코올 램프 이거 가열하는 거 해봤나? 저희 해보긴 한 거예요. 해봤어?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 가열하면 소금이 그 수증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소금 덩어리 잡고 가나? 뭐 그렇진 않지. 아 몰라? 아 그냥 저희는 저희 학교는 철에 뭐 열대우 맞아 구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도 바닷물에 가둬가지고 태양에 의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야. 그러면 물만 증발되고 소금은 어떻게 있어?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8% 소금을 300g 있었는데 여기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소금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또 여기 있는 소금량은 얼마만큼이겠어? 원래 있던 소금량 그대로 있을 거야. 그래서 100분의 8 곱하기 300 이렇게 될 거라고. 성원 이해 못했지? 그냥 고기 끄덕끄덕 하는 거지. 아니 다릅니다. 여기 물 더한 거, 저 물 뺀 거, 물 뺀 거, 물 증발시키는 거. 그렇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뭐냐면 작업이 여기 비커에 8% 소금물 300g 이렇게 있었다고요. 300g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가열을 시켜서 물만 이렇게 증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물을 증발시킨다 해서 여기 있던 소금이 도망가니 도망가지 않니? 도망가지 않아.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소금을 들고 가지 못한다고 무거워서요.
소금은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소금은 원래 그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야. 여기 있던 소금은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결과물에 있는 여기 있는 소금과 같아야 돼.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지? 이게 결과물이잖아. 결과물 소금량은 어떻게 되니? 뭐 어떻게 돼? 300-xg이면 15%지 뭐. 그럼 300-xg이면 15% 어떻게 쓰면 되겠어? 100분의 15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자, 46번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야. 마지막 유형이 뭘까? 농도의 마지막 농도의 마지막 유형이 뭘까? 뭐였겠죠? 5% 소금을 몇 g에? 180g에 뭘 넣는 거야? 소금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섞고 물 넣고 물 빼고 마지막 소금 넣는 거야. 자, 몇 g의 소금을 넣으면 얘가 10%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물어보고 있는 건 뭐 엑스트라 놓자. 그럼 결과물의 양은 얼마야? 질량은? 180 더하기 X. 180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야. 가끔가다 이런 놈도 있어. 선생님, 저기 아빠는 설렁탕집 가가지고 소금 이렇게 넣었는데 양이 똑같던데요? 죽는다? 그 소금 그거 있지? 그거 소금 이렇게 통에 들었잖아. 그거 한 통 다 넣어봐. 넘칠 걸? 넣은 만큼 양이 증가하는 거야. 찌끔 넣고 변화가 없네 이러면 안 돼. 그지?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 하는 얘기가 똑같이 썩기 전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결과물의 소금의 양은 어떻다? 같다고 식을 세울 거라고. 그러면 원래 썩기 전에 어떤 소금이 얼마만큼 써니? 180g의 5%가 소금이었어. 180g의 5%면 100분의 5 곱하기 180 플러스.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니? 소금이요? 여기 소금 얼마만큼 있니? 100분의 그냥 X야. 그냥 X. 그냥 X야. 얘는 정확히 말하면 100% 소금이야. 100%. 순도 100%. 얘는 180g 중에 5%만 소금이고.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여기는 소금, 결과물 소금량이었다. 결과물 소금 얼마지? 100분의 10에 180에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새로운, 자, 잘 집중해. 또 재밌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바뀝니다.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 일은요, 일은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왜? 1이니까. 웃어 빨리. 빨리 웃어. 농담이야? 농담이고 사실 뭔 얘기냐면 얘야 1이라는 것은 100분의 얼마지? 1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겠죠? 100분의 100이야. 맞지? 네. 그럼 얘는 퍼센테이지로 고치면 100%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백분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100일 때 분자의 값을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1은 100%를 말하고 있는 거야. 1은. 얘들아, 2분의 1은 몇 %지? 50. 얘는 50%지. 사실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숙제를 2분의 1만큼 했어. 그럼 50%한 거야. 맞지? 여기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고칠 수 있는데 여기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바뀔 건 100% 말하고 있는 거야. 1은. 그러니까 너 일 다 했니? 일 다 한 것은 100% 했다는 거고 100% 했다는 건 사실은 1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1로 보는 게 맞아. 되겠습니까? 돼요? 돼? 자, 가봅니다. 자, 49번.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야. 형이 일 다 하는데 며칠 걸린대? 5일. 그럼 하루에 형을 몇 분의 몇을 하는 거야? 5분의 1이요. 5분의 1을 하는 거야. 이게 하루에 형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야. 형은 하루에 5분의 1만큼 할 수 있다고. 동생은 10일 걸린대. 10분의 1. 맞아. 동생은 일의 능력치가 10분의 1이야.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분의 1, 10분의 1은 전체를 1로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 중에 5분의 1만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 전체를 계속 1로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형이 며칠 동안 했어? 근데 1분. 그러면 형은 하루에 몇 번에 몇을 하지? 5분의 1. 근데 몇 번에 며칠 동안 했다고? 2일 동안 했다고. 그래서 5분의 1을 2번 더 해야 돼. 그게 형이 현재까지 한 일의 양이야. 그리고 동생은
형제가 같이 했네. 같이 협력하여 일을 끝냈습니다. 형제가 함께한 날이 며칠이니까. 자, 형제가 함께 X일 동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자. 물어보고 있는 거 있어 놓자. 되니? 그러면 봐봐. 형제가 함께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할 수 있어? 형은 얼마만큼? 하루에 5분의 1만큼. 동생은 하루에 얼마만큼? 그럼 둘이 합치면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어. 그걸 며칠 동안 했는데? X일 동안 했다고.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어. 10분에 3만큼 할 수 있는 그걸 X일 동안 했다고. X일 동안 했으니까 이걸 X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X 하는 게 맞지. 그래서 형이 이틀 동안 하고 함께 X일 동안 했더니 일이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됐다는 거야. 일이 완성됐다는 건 몇 퍼센트가 됐다는 거야? 100%가 됐다는 거야. 100%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1이 됐다는 거야. 1. 이 게이지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게이지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만큼씩 했었는데.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시계 문제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 각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거 또 나옵니다. 이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도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고등학교 1학년 정석책에 7장 정도의 1, 2차 반영식에 활용해서 이 문제 또 시계 문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예비 고1 애들 문제 풀려보면 잘 못 풀어요. 또 다 까먹고 해가지고. 어쨌든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시침은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죠? 시침이? 12시간 걸립니다. 시침요. 분침 말고. 12시간에 360도를 한 바퀴를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몇 도 회전하는 겁니까? 나누기 12를 하시면 되겠죠? 30도를 회전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입니다. 1시간에 30도씩 회전을 해요. 시침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분침은 60분에 한 바퀴를 돌아요. 분침은요. 그죠? 1시간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분에 6도를 돕니다. 1분에 6도를, 양변 60을 나누면 되겠죠? 이 두 개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물론 이것만 알아서 풀리진 않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시간에, 시침이 1시간에 30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60분에 30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럼 60분에 30도 움직여? 1분에 그럼 1분에 몇 도 움직이는 거죠? 2분의 1도. 1분에 0.5도 움직이는 겁니다. 시침은 이렇게 움직여요. 1분마다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니? 정리하자.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움직이고 30도 움직이고 1분에 몇 도 움직인다? 0.5도 움직인다. 분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인다? 6도 움직인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3시, 4시, 12시, 6시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더라. 그럼 12시 정각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시와 4시 사이를 했으니까 3시 X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시침이 회전한 각은 3시간 동안 일단 움직였을 건데 1시간에 30도씩 움직였을 거니까 30 곱하기 3, 90도 움직였을 거고요. 플러스에 X분 동안 좀 더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1분에 0.5도씩 움직이는데 X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0.5X만큼 네, 움직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침이 회전한 각은 시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마다 다시 0도로, 1시간마다 분침은 다시 0도로 다시 제 자리에 돌아오니까 12시 방향으로. 그래서 X분만 보시면 되는데 1분마다 6도씩 움직이거든요. 1분의 분침은 6도씩 움직이는데 X분 움직였으니까 6X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현재는 이 두 개가 어떻다?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았다. 그래서 일직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침이 회전한 각과 분침이 회전한 각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더 문제를 볼게요. 근데 이게 다 분단위가 분수 단위로 나.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항상 11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모가. 이게 5.5x가 되거든요. 5.5x는 10분의 55니까 그죠? 2분의 11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수치해서 곱해버리면 11분의 얼마 뭐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보면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와 3시 사이니까 2시 x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2시와 3시 사이니까 말이죠. 2시 얼마? 그러니까 2시 x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2시 몇 분이니까 여기 12시, 여기 3시, 1시, 2시. 그럼 2시 몇 분이면 2시와 3시 사이인데 90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2시와 3시 사이에 이렇게 분침이 이렇게, 시침이 이렇게 있으면 90도가 되려면 얘야 분침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맞지? 이렇게 되면 12의 왼쪽에 있어야 돼. 왜 왼쪽이야? 아니, 우리는 알잖아. 3시 정각일 때 90도 이루는 거거든. 그럼 2시면 지금 시침이 여기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가 분침이 더 왼쪽으로 가야 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얘가 2시가 아니야. 분침이 왼쪽에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분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서 얘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이거 차를 계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간 각을 회전한 각을 일단 아셔야 돼. 많이 간 회전한 각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 이렇게 한 2시 55분쯤. 2시 55분? 사실 2시 55분이면 얘가 2시 55분이면 거의 3에 가까이 가야 돼. 그지? 3에 가까이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왜 안 되지? 조금씩 움직이니까. 아니, 사실은 3시 정각이 90도가 되거든. 3시 정각이 90도가 되거든. 맞아? 네. 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있는지 실제로. 두 개 다 한번 해보자. 두 개 다 한번 해보자. 있는지. 계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기준이 뭐냐면 12시 정각이야.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많이 회전을 했어? 분침이. 그럼 분침이 회전한 각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을 빼는 거야. 그게 두 각도가 이루는 크기야.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간 각에서 적게 회전한 각을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돼? 돼? 네. 갑니다. 분침 회전한 각 몇 도야? 참고로 분침은 얘만 보시면 돼. 1분에 6도씩 움직여. 6X. 근데 C를 볼 필요 없댔잖아, 분침은. 네. 분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X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몇 X? 6X야. 그러니까 분침의 회전 각이 6X야. 그지? 두 번째, 시침의 회전한 각. 시침의 회전 각은 60도. 이거 두 개 더 보셔야 돼. C마다도 움직이고 분마다도 움직이거든. 근데 일단 2시간 동안 움직였지. 그럼 1시간에 몇 도? 30도씩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and 플러스 1분마다 시침도 계속 움직여. 몇 도씩 움직이지? 0.5도씩. X분 동안. 그래서
이걸 뺀 것이 분침이 해제하는 각에서 시침이 해제하는 각, 파란 각에서 빨간 각을 뺀 게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이게 몇 도가 되길 바란다? 90도가 되길 바란다는 거야.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나? 이해돼?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 풀어보면 6x고 마이너스 0.5x니까 5.5x야. 마이너스 60이 90이다. 넘어가면 5.5 분수로 고치자. 5.5는 10분의 55, 그럼 2분의 11. 2분의 11x가 넘어가시면 150. 그다음에 역수를 곱해버리면 x는 11분의 3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시 11분의 300분 1대 90도가 돼.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3시 되기 직전에 혹시 90도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고. 3시, 2시. 그러면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90도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 각을 계산한다는 건 우리는 항상 12시 정각부터 보는 거잖아. 그러면 12시 정각부터 보려면 해제하는 각의 양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 그럼 얘가 90도라는 것은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야? 이쪽이? 270도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봐봐. 파란색이 해제하는 각의 양, 파란색이 해제하는 각의 양에서 빨간색이 해제하는 각의 양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270도가 돼야 돼. 맞아? 그러면 파란색이 해제하는 각은 분침이니까 지금 2시에 x분 넣었다 그지? 분침 해제하는 각은 얼마가 되는 거지? 6x가 되는 거고. 맞아? 사실 똑같겠네 이거랑. 답이 안 나오겠다 이거.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해제하는 각은 시침 해제하는 각은 얼마야? 1시간에 30도씩. 몇 시지? 2시 x분이니까 2시간 동안 플러스 0.5x지. 이거에 뭘? 차가 계산한 게 270도가 되었대.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이것도 계산하시면 5.5x 60이 넘어가면 330 이게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1x가 330이 되는 거니까 x는 11분의 660이지. 이거 양 몇 점 불라불라야? 27점? 그지? 얘는 27점 불라불라야. 그러니까 2시 27 조금 넘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 이거는 660을 11로 나눠? 이거 얼마야 그러면? 60이네. 그럼 답은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x는 0부터 x가 0부터 6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2시에 60분?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거야. 답은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이해 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몇 시지? 23분이네? 한 문제만 더 볼게. 자, 7시와 8시 사이니까 몇 시라니까? 7시, x분 이렇게 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되는 건 언제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12시, 여기 6시, 여기 9시. 그러면 여기 7시, 여기 8시니까 7시 얼마니까 시침은 7시, 8시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일직선이니까 분침은 반대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해 되겠어? 되겠어? 그럼 얘야, 이 각이 몇 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80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잘 봐. 잘 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차이를 계산하는 거야. 무슨 차이? 많이 회전한 각에서, 즉 빨간색 각에서 생각을 해봐. 빨간색 이 각의 크기에서 파란색 각의 크기를 뺀 것이 몇 도가 되면 되는 거야? 180도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회전한 각에서 적게 회전한 각의 차이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게 180도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시침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시침이 해주는 각을 한번 재어보자고. 시침은 1시간에 몇 도씩 움직인다 했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정말 1시간에 6도. 1시간에 몇 도? 자, 이거 생각해. 5도. 봐봐. 시침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30도 이게 다. 그래서 3시간 돼서 90도 되는 거거든. 1시간에 몇 도 움직인 거야? 30도 움직인 거라고, 30도. 그치? 맞아? 그래서 1시간에 30도야. 근데 몇 시간 동안 움직였어, 지금? 7시간 동안 움직였어. 맞아? 근데 이 분만큼 좀 더 움직였다고, 사실은. 7시 딱 정각이 아니고 7시 X분이니까. 맞아? 근데 1분마다 시침은 몇 도씩 움직인다고? 0.5도씩 움직인다고. 0.5도씩. 그럼 0.5도씩 몇 분 동안 움직였어? X분 동안 움직였다고. 이게 시침이 해주는 각이라고. 이게 빨간색이 해주는 각이라고. 7시간 동안 움직이고 X분 동안 좀 더 움직였다고. 1분마다 0.5도씩. 두 번째, 분침이 해주는 각이야. 분침이 해주는 각은 실을 볼 필요 없어. 1시간마다 다시 12시로 다시 리셋돼서 0도가 돼버리거든. 맞아? 그러면 X분만 보면 되는데 분침을 1분에 몇 도씩 움직여? 6도씩 움직여. 맞아, 6도씩. 그래서 몇 X야? 6X야.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고, 이게 일직선이 있으니까 180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원가 정가 문제가 나오네요. 네. 자,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봐봐. 기본적으로 원가 정가 할 때 알아야 될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의 X%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의 어떤 비율만큼 증가시키면, 보통 이거는 원가에다가 원가 A1에다가 X%만큼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정할 때 이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원가에서 정가를 만들 때. 그러면 그 녀석은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X. 네, 이게 A의 X%만큼을 증가시킨다는 공식입니다. 중요하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좀 사용하게 되냐? 뭐 계속 쓰게 될 건데, 중2 때, 중3 때도 중요합니다. 중3 때도. 그러니까, 방정식 활용해서는 계속 원가 정가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 공부할 건데, 원리 합계 할 때도 이 공식이 사용이 되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양 B의 Y%만큼 감소. 이거 언제 사용하느냐면 정가 B1에 Y%만큼 할인이 들어갈 때, 할인하면 감소시키지 않겠습니까? 금액을. 그때 어떤 비율만큼 감소시킬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은 B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에 100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공식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공식이 뭐 대단한 공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A에다가 증가시키겠대. 얼마만큼? A의 X%. A의 X%는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배 법칙에서 A를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개의 항에 동시에 A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곱해서 A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1.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래요. 그냥 이겁니다. A에다가 A X만큼 더하겠다는 거구나. 너무 상식적인 공식이야. 근데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 같은 논리로 B에다가 할인하겠대, 즉 빼겠대. 얼마만큼? B의 Y%만큼. B의 Y%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농도할 때, 소음 양보할 때 많이 했지만 말이야. 그치? 그래서 B에다가 B의 Y%만큼 빼겠다, 즉 할인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분배 법칙에서 B를 묶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 들어가고 마이너스에 100분의 Y로 사실은 분배 법칙 쓰시면 B 빼기에 B 곱하기 100분의 Y. 같은 식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직관적인 공식이라고. 근데 모르시면 안 돼. 근데 1학기 때와 2학년 때는 이거 몰라도 그냥 이 공식 사용이 되지만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반드시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이거 사용하셔야 돼. 2차 방정식 활용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거고요. 할푼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나라에 쓰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x할, y푼, z리 라고 한다면 x할이라는 것은 100분의 x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y푼이라는 것은 10분의 아니 미쳤구나. 왜 이러냐. 10분의 x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x할이 10분의 x입니다. y푼이 100분의 y예요. z리가 1000분의 z입니다. 그러니까 3할 2푼 5리이면 10분의 3 100분의 2 1000분의 5가 되어서 1000분의 352 또는 35.2%를 고친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야구할 때, 야구 타자의 타율할 때 메탈 몇 푼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야구할 때 타자의 타율 계산할 때 할푼일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인데요. 원가의 3할. 3할이 얼마죠? 10분의 3. 100분율로 고치면 100분의 30. 그러니까 30%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할은 30%랑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가의 30%를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는데 정가에서 4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에 대해서 1할 10%죠. 10%의 이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입니다. 자, 이 원가, 정가 문제는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와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합시다. 제가 슈퍼를 해요. 슈퍼를 해서 농심에서 새우깡을 사올 겁니다. 그래서 새우깡을 800원 주고 사왔어요. 농심 공장에 가서. 그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했습니다. 1,200원에 팔려고 가격을 정했어요. 그걸 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 새우깡 뒤에 보면 건장 소비자 가격이라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정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10% 할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10% 120원 할인할게요. 이거 120원 할인하면 얼마죠? 1,080원입니다. 그걸 판매가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할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가 그대로 판매를 하면 다시 정가 그대로 판매하면 정가가 판매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할인을 했기 때문에 정가와 판매가는 다른 상황이고요. 맞아? 그럼 내가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니? 800원에 사와서 1200원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안 팔고 1080원에 팔았어. 그러니까 800원에 사와서 1080원에 판 거야. 그러면 이익은 얼마죠? 1080원에서 얼마 빼는 거야? 800원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입니다. 판매가에서 원가 뺀 게 이익이야. 일단 이 개념들은 상식적인 거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 못하는 놈들 있어. 근데 또 적어야 돼. 이 상식적인 거들. 이익은 뭐라고? 이익이 뭐라고?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야. 이걸 또 못하는 놈들 있어. 돌아버리겠어. 선생님 이쁜 말 써야 되는데. 미쳐버리겠어. 돌아가시겠어. 진짜. 자, 갑니다. 물어본 게 뭐라고요? 이 제품의 무언가 원가 물어보고 있죠? 원래 가격이요. 그래서 물어본 거 X로 넣을게요. 원가를 X1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원가의 30%만큼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30%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정가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사용할 거야.
X에다가 30%만큼 증가시켜서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에 달려있고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가 X1에 30%만큼 이윤을 붙인 거예요. 이 공식 사용하는 겁니다. A에 30%만큼 이윤을 붙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계산하시면 100분의 130, 10분의 13 X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았네요. 그럼 판매가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할인 들어갔죠? 400원 할인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400원 할인 들어가면 판매가는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10분의 13x 마이너스 얼마? 400. 단위는 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가, 정가, 판매가까지 왔죠? 그럼 이제 나는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에서 못 뺀 거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그래서 이익이 판매가 얼마? 10분의 13x 마이너스 400에서 원가 얼마 빼야 돼? 빼기 x 빼기.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얼마가 되어라? 이익이 얼마가 되어라? 원가의 1할. 1할은 10%입니다. 100분의 10이라서 1할은 10분의 1이라서 100분의 10이니까 10%죠. 그러니까 원가의 10%가 되어라. 이익이 x의 10%, 100분의 10x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원가의 10%가 되어라. x의 10%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돼요? (56번) 자, 57번 갈게요. 자, 원가의 X%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가 잘 팔리지 않아서 정가의 15%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의 19% 이익이 남았습니다. 이때 X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가를 A1이라 놓읍시다. 원가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원가를 A1이라고 하자. 되겠습니까? A 약분대 사줄 거예요. 잠깐 빌려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원가,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까지 나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대로 순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어요? X%만큼. 공식 기억나십니까? 좀 전에 지워졌는데 여기 있던 거? A에 X% 이익을 붙인다. 그럼 A에 플러스에 1 플러스 얼마죠? 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A에 X%만큼 이윤을 붙인 겁니다. 즉 X%만큼 증가시킨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몇 퍼센트 할인합니까? 15% 할인합니다. 맞습니까? 갑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 15%를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에 걸려있고 1 플러스 100분의 X 이 금액에 대해서 15% 할인하는 거니까 걸려있고 1 마이너스에 100분의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먹으려나? 복잡해서? 봐봐. 봐봐. B의 Y%만큼 할인이지. 그럼 그때 B에 걸려있고 1 마이너스 100분의 뭐였어? Y였잖아. 지금은 봐. 이 B가 좀 복잡해. 이 녀석에 대해서 15% 할인하는 거거든. B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얘가 B야. 그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B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00분의 15. 15% 할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네. 돼요?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할게. 정리하시면 A에 걸려있고 1 플러스 100분의 X. 예. 이거 곱하기 얼마지? 1 빼기 100분의 15. 100분의 85. 맞아요? 약분하면 치면 17. 얘는 20. 이게 될 거니까
얘는 20분의 17의 A에 갈려고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내 판매가입니다. 돼요? B가 조금 복잡해. 이 금액에 15% 할인은 됐거든. 이 금액에. 이 녀석이 B 자리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리고 1 마이너스 100분의 15를 적은 거라고. 그리고 이거 계산한 게 100분의 85고. 약분 7이면 20분의 17이니까. 그걸 앞에 적었다. 그럼 이익은 뭐에서 뭘 뺀다 했어? 이익은. 판매가에서 20의 100분의 17A에 걸려고 1 플러스 100분의 X. 판매가에서 뭘 빼는 거야? 원가를 빼는 거야. 이게 이익이야. 근데 이게 뭐가 되라고? 원가의 19%. 원가의 19% 어떻게 적을 거야? 원가의 19%는 A 곱하기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원가 A의 19%. 이게 원가의 19%가 되어라. 근데 얘야, A는 0이 아니겠지, 당연히. 원가 아니니까, 가격이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고.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A는 다 사라지고. 자, 증감 문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증가는 시제가 2개가 나올 거야. 2개의 시제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과 지난달, 올해와 작년, 오늘과 어제, 항상 2개의 시제가 나올 거야.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것은 오늘을 보고 현재를 물어봐. 근데 여러분은 식을 세우시려면 과거를 X로 놓으셔야 돼. 그게 포인트야. 현재를 X로 놓으시면, 현재를 물어보니까 현재를 X로 넣어버리면 식 세우기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저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식을 못 세운다 보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2개의 시제가 나오면 과거를 X라고 놓는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야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90%는 물어보는 거를 X로 놓는 게 맞는데 나머지 10%는 기억을 하셔야 된댔잖아. 특이한 거니까. 그럼 이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 과거 시제를 문자로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갑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 남녀 합해서 작년에 1,800명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증가하고 몇 퍼센트? 8%. 여학생은 5%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 학교에 금년 여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보고 있죠. 항상 현재를 물어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작년 여학생을 몇 번입니까? 58번. 작년 여학생을 X라 놓으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올해 여학생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올해 여학생은 X라 놓는 순간 식을 못 세울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X명이라 여기셔야 되고 그러면 얘 작년에 몇 명이었지? 작년에 몇 명이었어? 문제에서 1,800명이었잖아. 그럼 남학생 몇 명이 대답하셔야 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 왜? 이거 두 개 합한 것이 1,800명인데 전체 1,800명에서 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학생이지 않겠어? 이해되시겠습니까? 돼요? 네. 자, 식 세우자. 갑니다. 남학생은 몇 프로 증가했어? 그거 어떻게 식 세워야 돼? 작년 남학생이 8%가 증가했대. 얘 8%가 증가했대. 그거 얼마야? 100분의 얼마? 8에 갈려고 1800에 마이너스 x. 이게 작년 남학생의 8%가 증가했다는 거야. 물론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지. 안 쓰시는 게 좀 더 세련됐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 적었어. 되겠습니까? 여학생은 몇 프로 감소했어? 5%. 뭐에 대한 5%야? 비율은 말이 항상 전체가 있어야 돼. 그 전체의 몇 퍼센테이지 비율이거든. 그 뭐에 대한 5%야? 작년 여학생의 5%야. 작년 여학생의 5%. 그럼 X명의 5%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 100분의 5X 되지. 뭐 했어? 감소했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그랬더니 몇 명이 증가한 거다?
토탈 14명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자. 이거 왜 계산해? 쌤 지금까지 계산 안 해주다가.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물어보는 게 X가 아니잖아. 물어보는 게 X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구한 다음에 X를 구한 다음에 좀 더 작업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알겠지? 갑니다. 계산해 봅시다. 양면 100 곱해 그냥. 100 곱해. 이게 동 2개 붙겠죠? 곱해라. 그럼 18 곱하기 8. 이런 젠장아. 88, 64. 8이는 8. 144네? 그러면 1, 4, 4에 공 2개 더 붙여. 마이너스 몇 x? 8x. 마이너스 5x는 1400. 이 된 거야. 이거 2개 넘겨, 우변으로. 그러면 13x. 이거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얘가 13,000. 맞아? 마이너스 맞지? 네. 13,000 맞아. 그러면 13x 13,000이 되면 13을 나눠버리면 x는 1000. 이 되겠지. 그래서 작년 여학생 몇 명이라고? 1000명이라고. 그럼 남학생 몇 명 되는 거야? 800명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이게 1000명의 8%는 얼마야? 80명이지. 맞아. 이게 계산 안 해도 돼 이거는. 한번 의미한 보자고. x에 1000 집어넣어봐. x 1000 나왔으니까. 그럼 800명의 8%지. 맞아? 네. 그럼 800명의 8%는 얼마야? 800명의 8%면 64명이야. 그 다음에 x 1000 나왔지? 그러면 50명이지. 맞아? 그래서 남학생은 64명 증가하고 여학생은 50명 감소해서 토탈 14명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식 의미가. 됩니까? 근데 답은 뭘 물어봐? 금년 현재 그 작년 여학생 몇 명이었어? 1000이요. 작년에는 1000명이었지? 네. 근데 여학생은 몇 명이? 몇 프로 감소했대? 5% 감소했어. 맞아? 작년에 여학생이 1000명이었는데 감소했어. 얼마? 1000명의 5%가 감소했다고. 그러면 공 2개 날라가니까 1000 빼기 50이 되겠네. 그 답은 얼마가 된 거지? 950명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X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X를 구하신 다음에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해. 무슨 문제는? 증가 문제는. 무슨 이해되시겠습니까? 돼요? 자, 갑니다. 소망중학교 금년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0% 감소하고 여학생은 12%가 증가했다. 작년에 학생 수가 750명인데 비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9명이 줄었습니다. 금년 여학생 항상 증가. 여학생 얼마 증가? 남학생 얼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문제는 과거 시제를 X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을 X명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작년 남학생은 작년 몇 명이었는데? 그거죠. 750명이었어요. 전체가. 750 마이너스 X명이라고 놓으시면 되죠. 작년 남학생은. 자, 식 한번 세워봅시다. 여학생 몇 명? 12명? 12%? 12% 증가. 그러면 100분의 얼마? 12X가 여학생 증가했어. 남학생은 10% 감소.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의 10%니까 100분의 얼마? 10에 가로 열고 750 마이너스 X가 작년 남학생의 10%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토탈 몇 명이 줄었다? 9명이 줄었다. 마이너스 9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구하신 다음에 답은 뭘로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여학생 올해 여학생, 금년 여학생이잖아. 11% 그러면 금년 여학생은 12% 증가했으니까 X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얼마? 12X. 이거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즉 100분의 112X가 답이에요.